열어보자. 셋. 열었다. 안녕하세요. 자, 수학. 여러분 최신 기술입니다. 최신 미술. 최신 기술. 실제 눈 깜빡이는 거랑 얼굴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있는 게 조금 어색한데 이건 나중에 고쳐질 겁니다. 자, 오늘의 메뉴 소개합니다. 저 센스 없는 저 인간 노예 2호가 센스 없게 이거 승리치돈 아닙니까? 강돈을 가져왔습니다. 강돈을. 자,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죠. 돈가스는 치돈이죠. 저 근본이 없어요. 저거 근본이. 세아님 다음 주에는 저랑 같이 오트밀 닭가슴살 드실래요? 오트밀에 닭가슴살이요? 다이어트식 개부담. 싫어. 본인이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거 책상에다가 얹어놓은 이미지 연출해야 되니까 정사각형으로 인스타 감성으로 약간 사선으로 찍지 마시고요. 정사각형으로 찍어줘. 고맙습니다. 김대야. 요게 맞지? 김새지 않게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김새지 않게 먹어야 돼. 오야야야야야야. 큰일 날 뻔했다. 네,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때요? 맛이 어떤가요? 오늘 먹었던 거. 맛은 괜찮습니다. 약간 식었다 뿐이지. 이거 이걸 씹어가지고 나 같았으면 품에 품었다. 그리고 냉모밀은 원래 차갑게 먹는 거예요. 그건 양념이고 제가 말한 건 돈가스잖아요. 따뜻하다 생각하면 따뜻해요. 김세아가 먹고 있는 건 안심 돈가스인데요. 평소에 돈가스를 자주 즐겨 먹나요? 네, 치즈 돈가스 좋아합니다. 평소에 먹던 치즈 돈가스에 비해 오늘 안심 돈가스는 평균 이상인가요? 아니면 이하인가요? 역시 치즈 돈가스가 더 좋습니다. 들으셨나요? 인간 노예 2호? 김? 응? 김? 아니요 안 했어. 김세아가 먹고 있는 거 안 했어. 안 했어. 내가 언제 안 했어 그러냐. 안 했어. 개웃기네. 너 이빨에 김 묻었어. 이 바보띠가. 그걸 왜 봐요? 이빨에 김 묻었어. 너 바보 같아. 진짜 바보 같아. 김 묻은 새야. 넌 이제부터 김새야다. 김 묻은 새야니까. 너 내 정했어. 이빨에 김이 묻어버렸네. 넌 이제 김새야. 오지마. 알았어, 안 볼게. 어우, 안 먹어. 안 먹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먼저 드려요. 일단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다고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사실 엄청 어릴 때부터 배우의 꿈을 가져왔던 배우 지망생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오게 된 지 어느덧 9년이 넘어가는데요.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선배, 동료들과 연기를 할 생각에 날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제가 가져왔던 큰 자신감, 기대감과 달리 직접 연기를 해보니 엄청 어렵더라고요. 선배와 동료들은 이게 지망생인가 배우하다 오신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잘하시던데 전 그 모습에 위축이 되어 발음도 지금 딸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자신감은 더더욱 낮아지는 중이랍니다. 어떻게 해야 연기를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을까요? 펜션 높고 저의 구세주이시자 롤모델인 마크2 세아님께 조언과 함께 응원의 말을 듣고 싶어 사연 남깁니다. 자, 어떻게 해야 연기를 자신감 있게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세아님, 어떻게 하면 연기를 잘할 수 있나요? 자, 제가 써온 답변의 댓글 시간입니다. 누구나 뭔가를 새로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는 다 어렵죠?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능숙하게 목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건 잘 못했었어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부끄러움 엄청 많아요. 3년을 만났는데 아직도 부끄러워해요. 아직도 부끄럽대요. 저도 약간 처음 이런 쪽으로 오기 시작했을 때 처음
배운 학원에서 한 달 동안 한마디도 안 뗐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소심해가지고. 네. 근데 약간 이런 학원을 다니는데 내가 여기서 한마디도 안 떼면은 돈이 아깝다 해가지고 역시 자본주의. 그 사연자 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열심히 연습하시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써있네요. 왜 일당으로 썼지? 그 나이에 꿈이라는 게 있다는 게 행운이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 꿈 없는 사람들 진짜 많아. 맞아. 지금 나 뭐 할까? 이런 사람도 많고. 실제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연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렇게 방황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화이팅! 보셨죠? 좀 썼네요. 룰렛을 돌려서 점괘 같은 걸 봐가지고 나오는 번호의 해결책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거예요. 과연 33번. 이미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 그게 뭐? 이미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하. 대한민국의 중간 지점 어딘가에 서식하며 방송일마다 목욕 재개하고 세아 스토리의 방송을 경건히 기다리는데 삶의 낙인 흔하디 흔한 옆집 아저씨입니다. 제목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저는 웹소설 작가를 준비하고 있지요. 작가라는 직업을 꿈꾸기 시작하였을 때는 중학생 무렵이었습니다. 점점점. 그러나 지금까지의 제 생은 작가라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꿈을 먹는다고 배가 부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인걸불이 남아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문득 작은 공모전 하나가 눈에 띄었거든요. 아마 이름을 대도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확신하는 그런 작은 공모전이었지만 저는 여기에 제 미래를 걸고 도박을 했습니다. 여기서 최우수상을 받으면 작가로 전향해보자. 결과는 어땠냐고요? 예, 짐작하시다시피 자랑은 아니지만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우상 받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이 잔혹한 이유는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제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걸쳐온 세월의 풍파가 그 흔적을 남기기 시작한 나이. 지금까지의 길을 외면한 채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새하얀 눈밭으로 발걸음을 내딛기가 두려웠지요. 그 밑에 깔린 것이 새 생명을 머금고 있는 땅일지 몇 걸음 내딛는 순간 깨져버리고 마는 살얼음판일지는 정말 짐작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조급함에 돌다리를 두들겨 볼 생각도 못하고 일단 발부터 뻗어보았습니다. 지금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곧 다가올 큰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절주절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지만 제 고민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과연 무사히 강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베개를 베고 누우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입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대부분의 고민이 그렇듯 이 또한 답이 없는 문제라는 걸. 그래도 이렇게라도 털어놓음으로써 세아님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응어리지고 굳어져 도저히 넘어가지 않는 근심과 걱정을 침으로 살살 녹여 한번 삼켜보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신. 세아스토리 방송 언제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세아스토리 화이팅! 네. 글을 보는데 역시 작가를 준비하시는 분이라 한편의 시를 감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민의 첫 번째,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인 건가? 라고 하셨는데 저라고 생각을 한다면 꿈을 포기한다면 엄청 후회할 것 같아요. 큰맘 먹고 도전해보는 건데 이미 그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늦지 않았을까. 현실적이다. 그리고 무사히 강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큰 공모전에서 상을 받지 못했을 때 말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어도 약간 작가가 될 수 있는 길은 많으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을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더 나이가 먹어서 숟가락을 들지 못할 때는 도전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지금 저- 해라. 플림팡 멈춰! 41번 고민 해결. 이 몸은 평정심의 상징.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평정심을 유지하라. 평정심을 유지하라자.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고민하지 말고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런 겁니다. 아주 좋은 뜻이었습니다. 네, 고민의 책이 해결책을 딱딱 제시해 준다니까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노래 125님, 혜안님. 여러분의 방송을 언제나 기쁘게 시청하고 있는 세린입니다. 왜 잠깐 멈칫했냐면 여기 앞에 개돼지라고 쓰고 이게 그 취소주를 지어주셨습니다. 이런 나쁘끄러운 메일은 처음이라 두서가 없겠지만 너그러이 봐주세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직업을 심지어는 흔하디 흔한 아르바이트 하나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회 어린입니다. 아가네. 늘 마음속 한켠에 있던 군 복무를 마치면 이거 한번 해봐야지 했던 생각이 졸업하면 직장 하나는 가져야 하는 대로 그래도 졸업하면 뭔가 하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며 생각했던 것들이 응어리져 커져만 가는데도 실천을 하지 못해 결국은 아무것도 시작조차 못하고 현재까지 오게 이르렀습니다. 항공서비스라는 학과에 들어가서 졸업만 하면 취업이 보장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본인이 이루어내야 했고 그 과정도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죠. 후회도 많이 해요. 열매가 그렇게 쉽게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닌데 왜 나는 그저 가만히 누워서 내 입 안으로 열매가 떨어지길 기다렸을까? 뭘 겁내서 시작하길 어려워했던 걸까? 한 번은 차라리 부모님이 날 모지길 대했으면 악에 차서라도 뭔가를 시도했을 봤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여지껏 부모님도 힘들다는 표현 한 번 안 하시고 묵묵히 저를 챙겨주신 것을 알기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답답하죠. 저 스스로조차도 본인이 답답한데 제 부모님은 오죽하실까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중 최근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는지 지방에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겠으나 기만하는 거 아닙니다. 빚내가면서 가게 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는 것 정도는 작성자도 이제 여기쯤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로를 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번듯한 직장을 바로 그만두고 전념하는 것은 아니고 저를 카페의 마스코트로 내세우면서 지금 계신 직장을 점차 그만두면서 카페 일에 차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취업을 못해 한 번 불효를 저질렀기에 두 번은 없다 생각하고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지만 역시 시작하는 것이 내심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열심히 자신의 길을 닦아 나아가는 취업 준비생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세아님이 이 사연을 읽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머릿속에 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나날이었지만 평행세계의 세아님 방송을 보게 된 이후로 귀는 아프지만 조금이라도 자주 웃을 수 있고 자그마한 용기를 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지는 않겠죠. 언젠가는 햇살이 자신을 환하게 비추는 날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자신의 행복과 꿈을 찾아 나가길 빌면서 여기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태아님도 노래님들도 항상 무탈하고 평안하시길 바래요. 해봐. 어차피 시작한 일인데 이걸 안 할 순 없잖아요? 자기도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화이팅! 그건 좀 따가울 거야. 모든 취준생분들 부끄럽 이런 걸 왜 썼지? 기회는 언젠가 오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다 보면 빛날 날이 올 겁니다. 화이팅! 새벽 3시쯤에 쓰셨나봐요. 감성이 촉촉하네요. 인스타 감성. 12번 고민의 책. 그것은 당신의 능력 밖이다.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라고 쓰셨는데 잘 못 해낼 능력이 없다.
아 이런 느낌인 거죠. 카페를 잘 못할 능력이 없다. 마스코트가 안 될 능력이 없다. 아 이런 느낌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요즘 원X라는 게임을 하면서 엄청난 고민에 빠진 세린이입니다. 제가 모바일 게임이나 가차가 주요 시스템인 게임을 해본 적도 없고 질러본 적도 없이 게임 자체를 사는 콘솔 게임만 하면서 살았는데요. 얼떨결에 플스 스토어를 돌아보다 모 게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큰일 났네요. 하다보니 엄청나게 재밌어서 빠져든 건 좋은데 이게 그 가차 시스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롤 스킨 산다고 자주 질러서 게임에 돈을 지른다는 건 거부감이 없었는데 이 가차라는 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는 있지만 내가 할 만한 게임이 아니구나. 적당히 스토리만 뽑아먹고 접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2달 전인데 벌써 17만원째 박았습니다. 2, 3월에 끌리는 신작 게임도 없어서 그냥 사료만 받아먹고 있어야지 하다가 이거 초회 보너스 받아 돌리면 1000장이네? 지르고 신캐 이름이 호두? 이름이 웃기네? 지르고 키우는데 재화가 모자라네? 또 지르고 가챠 게임 하는 친구는 별로 안 질렀다고 하는데 제 기준으로는 정말 제가 미쳤구나 싶을 정도로 지른 거거든요. 이러다가 모넌 라이즈가 남아서 간만에 신작 사야지 하고 7만원을 긁으려는데 게임값 비싸졌네?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머리가 띵한 겁니다. 이게 7만원인데 내가 가차에 17만원을 박았네? 하고요. 내가 미쳤구나. 게임 때려쳐야지. 하다가 또 캐릭창 가서 반짝이는 5선 캐릭터를 보면 돈값은 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저희 소비 습관에 대한 현명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세아님은 이 사연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선 게임에 한 번 현질을 하게 되면은 계속 하게 되거든요. 맞아. 계속 키우고 싶어서. 맞아. 처음 시작한 게 최근이었는데 그게 나온 지 좀 됐잖아요. 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려면은 좀 많이 질러야 돼요. 맞아.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게 되면은 게임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라? 네, 현실적인, 아주 현실적인. 능력 없음. 네, 능력 네,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자기가 부담감을 느낀다면은 안 될 것 같아서. 2번 솔루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차를 너무 많이 지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아님? 그건 나도 몰라. 일단 구글링 해봐. 일단 구글링 해보시고. 그건 나도 모르겠고 일단 구글링 해볼게요. 생각보다 용한데 이거?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아 방송을 즐겨보는, 주로 유튜브를 즐겨보는 20대 후반 세린입니다. 저는 주로 3D 캐릭터 모델링을 하고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똥손이지만요. 흑흑. 저는 어떤 컴퓨터 용품의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데 딱 타이밍 좋게 이런 종류의 사연을 받는 코너가 생겼네요. 제가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물건은 디자이너 키패드입니다. 이 제품을 처음 접한 것은 올해 3월 초쯤 제가 알고 지내는 분 집에 놀러 갔다가 이걸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이분은 저와 반대로 모델링이 취미고 그림이 직업이십니다. 이런 물건을 완전 처음 본 건 아니지만 현실에선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인터넷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걸 한 번쯤 봤을 것 같은 물건인데 다이얼을 휙휙 돌리면서 막 세밀한 조절도 하고 키보드에는 단축키를 지정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만져보긴 했지만 정말 잠깐이라 어떤 느낌으로 쓰는 건지 완전히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컴퓨터 입력 도구라고는 멤브레인 키보드와 마우스, 타블렛 빼고는 사용해본 경험이 아예 전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오버 테크놀로지스럽게 보였고 너무나 신기했고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멋과는 별개로 기술적으로 그냥 반토막 난 키보드에 매크로 프로그램과 휠을 붙여놓은 물건에 불과해 보이기 시작했고, 이 키패드가 그렇게까지 효용성이 있는 물건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분은 잘 쓰고 계신다지만 그분은 3D가 주 작업도 아닐 뿐더러 저는 아직 그림도 똥손이라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갖고 싶어요. 멋있어 보였거든요. 중요한 포인트지. 멋있어 보였거든요. 멋있어. 그래서 다른 후기들을 찾아보며 뽕뿔을 좀 더 채워보려고 해도 쓰는 분이 몇 없는지 후기 자체가 많진 않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합리화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이 물건의 가격대는 7만원 중반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저게 제게 명분이랄 만한 멋있다는 걸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름 스크립트로 읽혀질 것을 고려해서 써봤는데 이런 거 적어보내는 거 처음이라 어색할까봐 걱정되네요. 이게 뽑혀서 읽혀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희 화요일 저녁을 잘 부탁드려요. 드디어 우리 채널에 취지랑 딱 맞는 사연이 도착했어요. 이 키패드가 그렇게까지 효용성이 있나? 멋만으로 사기는 돈이 좀 아까운 것 같은? 객관적이네요. 고민 상담이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오늘 고민 한 6개 정도 6개 정도 그렇게 해결을 봤는데 뭐 위로나 이런 포장 같은 거 없고요. 지극히 심리적으로 판단하신 이성의 아이콘이죠. 평정심과 이성의 상징. 평정심.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3D인데 쓸모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아니 팔 건덕지를 만들어 달라니까 사지 말라고 하고 있어. 만약 향후에 그림을 배우거나 하지 않으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네요. 7만 원이면은 살만하지도 않은. 좀 비싸지 않나? 모르겠어. 저도 17만 원 돌리는데. 그렇게 보니까 싸네.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싸네. 이 디자이너 키패드를 살까요 말까요 하는 세린이에게 주는 충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확실히 의사표현을 할 것. 이지 잘하네 잘해.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연님. 돌아오시어 너무나 행복하네요. 정말 처음 인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봐오고 조용히 지켜보는 세린이입니다. 저의 고민은 비교적 최근에 생겼는데요. 사실 제가 나름 오래된 한 작품에 대한 오타쿠입니다. 애니는 다 좋아하지만 한 작품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큰데요. 90년대 나온 작품으로 올해 현지에서 결말이 난 작품입니다. 제가 29살이고 초등학교 3학년인가? 우연히 한 장면을 보다가 이후 중학생이 되며 확실히 접하고 중2와 질풍노도의 시기를 같이 지나갔습니다. 이 작품은 원작 감독보다 일부 한 관계자의 역사 발언으로 오해가 생겨 우리나라에서도 인식이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 상당히 상처를 받았지만 차마 포기를 못했습니다. 진짜 슬펐지만요. 에반데. 맞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에반데? 에반데. 이 애니메이션이 에반데. 아 에반데. 에반데. 암튼 그런 작품이 2007년에 처음 새 작품이 나오고 무려 14년 만에 완결이 났습니다. 작품명은 괜한 오해를 만들기 싫어 말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말하셨네요. 내용적인 면은 일부러 스포를 봐서 알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쩔 수는 없지만 불만은 있지만 넘어가도 되는 수준인데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고 슬펐고 제 덕후 인생의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한 작품이 더 이상 뒤가 없이 후속도 없이 이제 종료가 된다는 게 너무나 슬프고 그렇습니다. 물론 굿즈나 피규어 등은 수집하고 하겠지요. 다만 공식적인 미디어 행보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서 허전해지고 울적해지고 그렇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 졸업을 하기 위해 마지막 작품 내용이 나온 건데 매일 운동을 하며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는 산을 보며 마음을 다잡는데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정도인가? 가끔 눈물이 고일 만큼 힘들 때도 있어요. 가슴이 조이듯 힘들고 하지만 웃으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이 애정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조언을 듣는다고 해서 해결될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래서 마침 세아님이 돌아오셨는데 고민 상담을 하신다길래 좀 많이 진지하지만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과연 저는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상담 요청 드립니다. 네. 얘가 일단 펜으로다가 좀 자기 그거를 생각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뭐. 깜짝이야. 왜. 아이패드 떨어뜨렸어.
강아지 소리를 내고 있냐? 깜짝 놀랐네. 이 작품이 뭔지는 논외를 두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이제 그런 여행이 끝났을 때 공허함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는 원래 여행도 그렇고 소설책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장이 제일 아쉽죠. 내가 한참 빠져들어 있던 세계가 닫히는 그 느낌.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애니메이션을 예로 들어주셨지만 애니메이션뿐은 아니라서 많은 부분에 이런 아련한 향수들이 좀 있어요. 하다못해 군대에도 전역할 때 이런 느낌이 납니다. 모든 것의 끝에는 이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아쉽다. 그렇죠. 이제 뭔가 아쉽고 뭔가 더 닫히는 느낌? 다니고 싶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걔 구데기 같이 부르고 더러웠던 군대에서조차도 이제 마지막에 전역하는 길, 거기서는 이제 내 노력과 내 삶이 녹아있던 장소라서 아련함이 밀려오기 마련인데, 이제 하물며 자기가 진짜 좋아했던 작품이 마무리되는 건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될 수 있지만 큰 상실감으로 느껴질 수 있죠, 충분히. 오, 큰일 났다. 왜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너 이제 얘기해야 돼. 빨리 좀.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럴 땐 말이죠. 바보 돼서 이와 비슷한 다른 작품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런 거 있잖아요. 팬들이 네, 2차 창작. 네, 2차 창작 그런 걸 찾아보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맞아.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지. 상투적인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가슴앓이 하다가 지나가실 겁니다. 한 1년이나 5년이나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이 사연자분께서도 새로운 이제 사랑, 새로운 인연을 찾고 그분이랑 결혼해서 이제 결실을 맺어서 나온 토끼 같은 자식이 어느 날 새아 스토리의 아빠가 보낸 이런 이런 고민을 보고 아빠 참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었네요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야 그땐 나 진지했거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시간은 약간 그런 거예요. 재밌네요. 어떤 대답이 나올까? 이거 제목 용한데. 돌림판 7번. 오, 행운의 7. 왜요? 왜 웃어? 제목부터 빵 터지는데. 성능 확실해요? 덕질했던 10년 동안의 애니메이션이 완결이 돼서 너무 서러운 시청자에게 마법의 새하고동이 해주는 말. 너의 문제 따위는 집행검 강화, 로또 당첨 확률에 비하면 대해자라고. 너의 문제 따위는 집행관 강화 로또 확률에 비하면 개해자라고. 야 용한데. 야이 해소라고동 좀 용한데.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 엔딩 멘트. 사연 메일로 보내주는 거 잊지 말고.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 수고해야지. 우리 와야 해. 제대로 해주세요. 마지막이니까. 꼭 와야 해. 안녕. 장난은 끝났어. 오 좋은데. 장난은 끝났어. 왜 이렇게 부끄러워져? 이게 김낀 것도 보여줬으면. 우리 같이 홀려볼까요? 우리 같이 올려볼까요? 다시 저거 해줬으면. 우리 같이 올려볼까요? 오야. 10만 세야 고마워. 감정이. 감성이까지. 10만 세야 고마워요. 오만세 하는 그거 어때? 우리 완전 초창기 때 안니 하고 안니 했을 때 그쪽 버전. 언니 5만 세야 감사하다는. 약간 최준처럼 코 먹은 소리가 아니라요, 선생님. 소리 약간 귀엽게. 방금 귀여웠는데. 아니야, 방금은 코 먹었어. 고맙다는. 아니었어. 너 그러면 그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1회차 영상을 더 들려줄게. 아니 괜찮아요. 기억나요. 기억나? 네. 언니 5만 세야 고맙다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다시 만나요. 꼭 와야 해.